자, 우리가 더함수의 활용 마지막 할 거예요. 마지막은 어떤 그래프랑 방정식하고의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것을 배운 적이 있어. 언제? 수상에서 배웠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거든. 중요하게. 수상에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따졌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뭐였어요? 그때부터 들은 친구는 딱 2명인가? 수학부터 들어왔지? 아닌가? 아, 처음부터 들어왔구나, 그때부터. 수학부터 들어왔나? 그때부터 들은 친구는 2명인가? 그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예요? 수상에서. 이게 내가 그때 굉장히 수투에서 또 나오고 미적분에서 또 나온다라는 얘기 했을 거야.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핵심적인 얘기가 뭐였어? 수학 한번 해볼까? 서연아, 핵심적인 얘기. 2차 함수를 방정식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 뭐가? 교점에 x좌표가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방정식의 실근과 같습니다. 오케이? 교점의 x좌표가. 그러니까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거든. 이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y는 fx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직선이에요. 이거는 뭐야? x축이에요.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이 x축이 있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은 이것의 실근은 알파, 베타, 감마가 되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놓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야. 수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수투랑 다를 바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이제 이것의 실근을 구해주래. 이건 뭔 말이야?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 이제 뭐겠어? 현세 뭐야? 그렇지. y는 fx랑 y는 k의 교점의 x좌표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혹시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하자. 4차 함수 그냥 줄게요. 그럼 y는 k와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네. 이제 fx랑 gx의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요? 유진아, 이거는 무슨 얘기겠어? 그렇지. y는 fx랑 또? 그렇지.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의 x좌표가 돼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고 y는 gx라는 그래프가 있다면 이 교점의 x좌표 알파, 베타, 감마 얘가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근을 구해준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개를 연립한 실근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것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너희들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거야. 그럼 반드시 무엇을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봐보자. 이제 이 문제를 풀 거예요. 다음과 같은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얘를 무엇으로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x로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식을 fx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한 실근이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다른 한 개의 실근, 이렇게 세 개의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교점이 세 개, 교점이 두 개, 교점이 한 개인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소리야. 그러면 이제 fx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f'x를 구해봤더니 x의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데 6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래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f'x에 대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2라고 2를 지나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증가, 감소, 증가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증가, 감소, 증가에 대한 그래프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얘 그래프의 x축과의 만남을 생각해 주는 건데 이 그래프가 이 최대값은 어떤 것, 극대값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극소값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래요? 그럼 봐보자. 이 그래프가 실제로 이 K값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얘가 이제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돼. 그렇지? 이렇게 되면 되니까 이 값은 0보다 작고 극대값은 0보다 큽니다 라는 게 돼야겠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두 개의 교점에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이렇게 접할 때랑,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할 때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때랑 이때.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거나 이 값이 0이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 한 개의 실근을 가진다 라는 것은 교점이 이렇게 한 개만 갖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럼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 값 이쪽 내려오겠지?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극소값이 0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한번 구해봅시다. 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값의 극소값이랑 극대값을 구해줄게요. 극소값은 f-1인데, 극대값은 f-1인데,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마이너스 k예요. 그래서 7 마이너스 k라고 놔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2의 값을 구해주게 된다면 2면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요? 왜 이상하냐? 뭐가 이상해? 2 대입한 거 맞아. 미안. 진짜 내 멋대로 적어버렸구나. 미안. 미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이구. 거의 창조 수학인데?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도대체 어디에 대입한 거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첫 번째, 세 실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세 실근을 가질 때는 이제 여기다 적어보자.
무엇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0보다 작고 7 마이너스 k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거니까 k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20보다 뭐보다 작습니다? 7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다라는 것은 얘가 뭐 할 때가 된다고 그랬어요? 접할 때가 된다라고 했지? 접하면 뭐가? k가 뭐일 때랑 7일 때다. k가 뭐일 때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0일 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일 때랑 이 값이 0이 될 때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접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라는 거는 뭐였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돼 있거나. 오케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즉 k는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그 다음에 뭐가 0보다 작아야 돼? 7 마이너스 k가 이 밑으로 가야 되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그래요? 7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되거나 7 마이너스 k가 음수가 되거나 또는 k는 뭐보다 크거나 7보다 더 크거나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런 것은 이렇게 바꿀 때가 조금 더 나는 편한 것 같아.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 이 식을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는 k라고 바꾸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k 값으로 옮겨주는 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엇하고 y는 이 직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하고 y는 k하고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랑 똑같지 않냐?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떤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그래프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y는 k는 옮겨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주자. y'을 구해봤더니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0이라서 형태는 지금 똑같이 그려지는 게 보여. 오케이?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라고 2가 되는 건데 좀 크게 그릴까? 마이너스 2라고 2가 되는 건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바로 구해지는 거 보여? 이 함수의 극대값. 이 함수의 극대값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아까 치면 7 나왔지? 오케이? 얘가 마이너스 1,7이에요.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0 나오거든? 2,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무엇하고 만나는 거? y는 k하고 만나는 거예요. 얘랑 만나는 거야. 얘랑 만나는 거면 당연히 한 점에서 만날 때는 7보다 더 크고 바로 보이잖냐. 두 점에서 만날 때는 k가 7이고 세 점에서 만날 때는 k가 7하고 마이너스 20 사이에 있는 거고 또 두 점에서 만나고 어떻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그러면 k로만 표현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쉽게 보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어떤 방식을 고수하든 상관없는데 나는 미지수가 나오면 한쪽으로 이양시켜서 푸는 거를 좀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좀 더 푸는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계산이 조금 더 어렵지 않냐? 그렇지? 이렇게 푸는 게 나는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다음 봅시다.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겠대요. 그래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랑 같아요? 두 개를 연립했을 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랑 같은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라는 게 2x 플러스 a랑 만나는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얘기랑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냐면 이항시켜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는 a로 푸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오케이? 아싸리 얘만 놔두고 이것만 이항시켜서 풀어도 상관은 없거든. 나중에 너희들이 다른 푸는 방법을 내가 알려준다고 했잖냐? 오케이? 다른 푸는 방법을 내가 좀 알려줄 거야. 그것을 안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너희들이 미분 열심히 해봐야 돼. 오케이? 그거를 내가 고민해볼게. 내가 그걸 가르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비율관계거든? 3차 함수나 4차 함수의 비율관계야. 그거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오케이? 내가 가르칠 수 있으면 웬만하면 가르치려고 노력할 건데 그거는 이제 혹시 나중에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이니까 너희들이 일단은 봅시다. 일단 미분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무조건 첫 번째. 봐봅시다. 이 식을 fx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y라고 놓을게. y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4랑 y는 a의 교점의 x좌표가 교점이 3개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겠네요. 미분합시다. y'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니까 3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2랑 2를 지나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 점을 지나치고 이 점을 지나치는데 증가, 감소, 증가라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일 때 어떤 값을 갖냐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2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라는 좌표를 가져요. 그래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에 대해서는 8,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0이라고 놓아줄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랑 y는 a랑 교점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3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지? a의 범위는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뭐보다 작겠습니다? 마이너스 7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하고 이 직선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굳이 기울기가 있는 관계를 생각할 필요 없이 실근을 구한다라는 거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줍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소리니까 교점의 x좌표 교점을 구해주겠습니다라는 것은 실근을 구하겠습니다라는 얘기고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다시 또 이거랑 이거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주세요라는 거랑 같은 소리잖냐. 오케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24 어디 가냐? 너 어디 가? 마이너스 2, 뭐예요? 12가 돼요. 잘 보고 있나 확인해 봤어요. 그대로 베끼고 있었던 건 아니지, 너희들이? 계속 왜 그러냐? 창조해버리네, 기선을. 미안해요. 아무튼, 이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그럼 언제가 되겠어요? A가 언제랑 언제? 10이랑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마이너스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가 10이랑 A가 마이너스 20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접할 때는, 이제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하니까, 접할 때 이렇게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겠습니다. 라는 거잖냐? 오케이. 다음 보자. 적절히 할게. 속도 가속도는 안 나갈게요. 오케이? 내가 많다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갈게. 봐줬다. 다음 시간은 특별히 개념 테스트를 볼 만한 게 있나? 없는 것 같지? 따로 보진 않을게요. (1,k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도록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지. 오케이? 이거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건데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푼 게 첫 번째는 어떻게 풀 거고 두 번째는 어떻게 푼지 잘 봐봐. 오케이? 일단 한번 봅시다.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3중근을 갖는 형태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아. 오케이? 그럼 어떤 1,k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개수는 당장 여기서는 몇 개이냐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거든? 서로 다른 세 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에서 하나, 이 밑으로 둘, 이렇게 세 개를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실제로 이렇게 세 개를 가져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1,k라는 점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주느냐라는 거잖아. 접선의 방정식에서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운다라고 했어요? 소연아 이거 어떻게 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밖에 있는 한 점이잖냐? 위에 있는 한 점이 아니고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해준다라고 했어요? 밖에 있는 한 점. 그렇지. y는 3t의 제곱, 기울기랑 t, ft.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 어떤 t, t 세제곱, 이게 t, ft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얘가 무엇을 지납니다. 라는 거였어요. 1,k를 지나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그런데 이 t의 값은 몇 개 존재해야 돼? 3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넣어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1,k를 넣어봤더니 k는 3t의 제곱 1-t 플러스 t의 세제곱인데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만족하는 t의 값이 몇 개? 3개. 그렇지? t의 값이 3개다라는 것은 3개의 실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바뀌잖냐? 얘가 3개의 실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y는 뭐랑?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이랑 y는 k가 교점이 몇 개 생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3개 생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 그래프를 그려줄 건데 y'을 구해봤더니 6t-6t의 제곱이라서 6t로 묶었더니 1-t가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될 건데 0이랑 1을 지나치는 위로 볼록. 그래서 얘가 감소, 증가, 감소가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랑 무엇이 만나는 거? y는 k랑 만나는 게 세 점에서 만나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랑 구해줘야 됐네. 극소값은 0 대입하면 0, 0,0. 극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1. 그렇지? 세 개 점에서 만나면 k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것 좀 해보자. 무엇을 할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앞으로 갔더니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3차 함수의 접선의 개수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요?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바뀌는 지점이 있잖냐? 이게 왜 이게 생긴다라는 것도 했던가? 왜? 이게 왜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돼? 왜? 왜 점대칭이 돼요? 도함수가? 그렇지. 2차 함수니까 축에 대해 대칭이라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기울기가 같습니다. 라는 게 됐던가? 오케이? 그래서 점대칭에 대한 함수가 드러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점대칭이 되는 점, 위로 볼록에서 아래 볼록으로 바뀌는 점 있잖냐? 얘를 변곡점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에서의 변곡접선, 오케이?
이 점을 지나치면서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변곡 접선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스튜에서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걸로 생각해 주세요. 변곡 접선에 대해서 접선의 개수를 결정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변곡 접선보다 이쪽에 있고 얘보다 밑에 있으면 접선의 개수가 몇 개 그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그을 수 있습니다라는 게 되는 건가? 오케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이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그 문제가 생각보다 쉬워. 우리가 이제 식으로 풀었지만 이 그래프를 쳐다볼 건데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볼 거야. 3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 개형이 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0이 됐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네. X축에 대해서. 그지? 그러면은 변곡 접선을 구하는데 이제 y는 x의 세제곱이야. y 프라임은 3x의 제곱인데 0에서의 기울기 뭐예요? 0이지 않냐? 변곡점 얘인데 변곡점 얘잖아. 2차 함수의 축이 0이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러면 얘는 변곡 접선이 얘야. 오케이? 그러면 뭐에 대해서? 1,k라는 이 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접선의 개수를 파악해 주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렇지 않냐? 접선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접선의 개수 몇 개 그을 수 있어? 이 점에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몇 개 그을 수 있어? 그거 볼까? 한 개 그을 수 있어요. 오케이? 여기서 한 개 그을 수 있어. 이 점에서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이 밑에는 싹 다 한 개지? 이 변곡 접선을 기준으로 나눌 거니까 이 점에서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두 개 그을 수 있어요. 이때랑 이때 변곡 접선 그리고 이때 두 개 있어요? 이 사이에서는 접선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좀 명확하게 그릴까? 그래야 너희들이 잘 보이니까. 기울기가 0이 됐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다시 또 증가하게끔. 오케이? 이 점에서는 접선의 개수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여기서지? 셋. 세 개 있어요? 그래요? 세 개 있어? 여기 안에 있을 때 접선의 개수가 세 개 있잖아. 세 개를 그을 수 있어요? 이 점 위에 있을 때는 몇 개 있어요? 이 점 위에 있을 때는? 이때의 접선 하나. 여기서 점 밑으로 그을 수 있는 건 접선 두 개. 두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을 때는 몇 개 있어요? 이 점에서는? 밑으로 하나밖에 없지? 세 개 있을 때는 우리가 알아.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냐면 잠깐. 저기서 내 이름 찾아볼래? 내가 검수했어요. 내 이름 있어.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라는 건가? 그럼 y는 x의 세제곱에 1 대입하면 뭐 나와? 1 나오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a의 범위가 바로 나오지?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x의 세제곱에 1 넣으면 1 나오잖아. 1,1이잖아. 1,1. 그렇지? 0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이 사이에 있을 때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습니다? 3개 그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K야? 오케이. K로 바꿉시다. 그대로 베끼고 있는 친구들도 많아. 그대로 안 베꼈어? K로 썼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풀이에요. 무엇을 참고했어? 우리 페이지 몇 쪽이냐? 페이지 몇 쪽이야 이거? 몇 쪽이야? 24쪽. 오케이? 24쪽을 참고했습니다. 라는 거야. 생각보다 앞에 배웠던 게 이용이 되니까 나쁘지는 않지. 그지?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심화 개념을 배워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다음 봅시다. 내가 최대한 천천히 나갔더니 진짜 천천히 나가버렸어. 보자. 어쩔 수 없지.
너희 표정 왜 이렇게 좋아 보이냐? 난 좀 안 좋은데. 기분 나빠. 우리가 이게 0보다 큽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파트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하려면. 그러면 이 함수를 뭐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fx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f'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32 4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가 되고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얘는 x축, 정확히 말하면 도함수를 구해서 여기서 무엇을 파악해 주세요 라는 게 핵심이에요. 도함수에서 뭘 구하는 게 우리가 핵심이야? 도함수를 가지고 뭐 했어? 뭐 했어요? 그렇지. 부호를 판정하는 거야.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있잖냐? 그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항상 양수지. 이거 항상 양수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름대로 표현해 봤더니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야. 이거 항상 0보다 커. 그래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2뿐이에요. y는 x-2라는 것만 중요해요. 나머지 양수인 거는 우리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2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 이때의 극소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때의 극소값은 뭐가 될 거냐면 뭐 대입하면? 2 대입하면 f2는 16-64 플러스 a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지. 얘가 뭐보다 0보다 2와 x축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a는 뭐보다 48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되겠네요. 오케이? 충분히 너희들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사실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사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내가 증가감소만 표현했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실제로. 아니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그래프도 명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마이너스 1쪽에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의 축이 마이너스 1이잖아.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 오케이? 그게 내 생각인데 한번 정확하게 그리려면 뭐 한 번 더 미분해서 나름대로 기울기를 따져주던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짐 싸냐? 아직 안 끝났는데? 아니에요? 다음 봅시다. 항상 성립하도록 A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제 X값이 축소가 됐네. 그래요? 그래도 여전히 상관없지. 축소된 부분만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fx라고 똑같이 놓읍시다. 그러면 f'x를 구해주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고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얘가 0, 2를 지나치는 그래프가 돼요. 그러면 얘가 극대값이 0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2에서 그러니까 증가, 감소, 증가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범위를 축소시킨 거야.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축소시켜서 생각해 줬습니다 라는 거거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축소시켜서 생각해 줬습니다 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뭐만 구해주면 돼? 2일 때의 값이 x축보다 그러니까 y는 0보다 2일 때의 값이 x축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2일 때의 값을 구해봤더니 f2는 뭐가 돼요? 8-12 플러스 a가 되는 거니까 a-4가 되는 거고 a-4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지? 다음 봅시다. 이거 두 문제만 풀고
딱 끝내자. 깔끔하게 끝낼게요. 너희들의 숙제는 A스텝의 부등식의 활용까지 하시고 640번까지 하시고 646번부터 686번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너희들이 대부분 한 거라서 막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686번까지. 한 문제에 대해서만 내가 좀 설명을 안 한 게 있거든. 그래도 너희들 한번 해봐봐. 오케이? 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그것만 한번 해봅시다. 봐보자. 우리가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A값에 대한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XX 똑같잖아. 그러면 fx에서 gx를 이항시켜서 생각해도 상관없겠네요. 그러면 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fx에서 gx를 뺀 이 차함수에 대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러면은 이항시켜. hx라는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10x-a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로 바뀌었지. 그래요? 두 개를 뺀 새로운 함수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h'x는 뭐가 되는 거냐면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고 플러스 10이 됩니다. 라는 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부호를 구해줘야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인수분해 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2x의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 되는 게 보이네요. 오케이?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0이 돼요. 조립제법을 사용할까요? 0, 3, 5.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3, 3, 3. 2, 5, 마이너스 5. 0이 됩니다. 라는 거지. 여기선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2에 x 플러스 1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이 그래프 봤더니 판별식 D가 1의 제곱 마이너스 10이잖냐?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판별식 D가 0보다 작잖아. 이 그래프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실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x축하고 만나지 않아. 그러면 이것만 생각했을 때 4분의 D를 사용하면 1-10이니까 마이너스 9라서 음수예요.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얘는 무엇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양수거든. 부호가 바뀌는 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만 생각해 주면 돼요. 얘가 이제 마이너스 1을 지나치는 건데 이것만 생각하면 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만 생각하면 돼요. 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건데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프가 명확하진 않아도 대충이나마 이렇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건데 x축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지려면 뭐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값을 가져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h-1 뭐가 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1, 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 오케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니까 어떻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a는 뭐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구해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x의 값이 똑같을 때야. 근데 그 밑에 봤더니 x의 값이 달라요. 임의 실수 x1하고 x2에서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건데 이게 달라. 그럼 얘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냐면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는 아예 밑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야. 이거의 최소값보다 이거의 최대값은 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 따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두 개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 줘야 합니다. 라는 거야. 왜? x값이 서로 다르니까.
오케이? 이 그래프의 최소값하고 이 그래프의 최대값을 비교해 주세요라는 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fx, gx에 대해서 따로따로 할게요. fx는 뭐가 되는 거냐면 x의 4제곱인데 f'x를 바로 할게. fx 여기다 적고 하자. fx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고 gx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a라고 놓아줄게요. 그럼 봅시다. 이거의 최소값이 이거의 최대값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할 건데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야겠지. f'x는 뭐가 되냐면 4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되는 건데 인수분해가 되네. 4, 0, 2, 마이너스 6. 1로 또 0이 돼서 1, 4, 4, 4, 4, 6, 6, 0.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1에 4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이라고 놔둘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래? 그러면 요거 있잖냐? 요것도 판별식 따져봤더니 0보다 작지. 4 마이너스 10이잖냐?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 1을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1에서 최소의 값 F1은 무엇이 돼요? F1은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gx 있잖냐. gx의 이제 최대값 구해주면 되는 거야? gx의 최대값은 너희들 바로 아는지. 미분에서 구한다라는 것은 이제 미치고 팔짝 될 노릇이야. 그냥 뭐 하면 돼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요. a 마이너스 플러스 32가 되겠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0인데 얘가 gx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최대값이 뭐가 돼야 됩니다? a 플러스 32. 이게 마이너스 4보다 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32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4보다. 그러면 우리가 a의 범위를 구해줄 수 있네요. 그래요?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